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좀 외로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경우엔 너무나 관계에 치여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외롭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저도 뭐 그 전에 사람 뭐 외로운 거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실제 직접 외로워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저 같은 남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외롭지 않고 어떤 그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는 거는 아주 나쁜 짓이다. 예.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고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뭘 투자할 거냐. 내 외로운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뭐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래도 좀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라도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주말 되면 더 바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에 나와 부딪히는 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관계로 도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를 피하면 피할수록 힘들어져요. 외로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경주사 쫓아다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왜 그렇게 경주사를 쫓아다니냐 말이죠. 그냥 돈을 그냥 많이 더 붙여드리는 그 시간까지 쳐서 더 많이 도와드리는 게 난 낫다고 보고 마음으로 나중에 또 따로 위로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더 옳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 중년들이 이토록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안 행복하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면. 더군다나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자신감 상실되고 왜 그러냐. 자신한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말만이라도. 그냥 막연히 외롭기만 하면 뭐가 찾아집니까? 일단 외로워야 문제가 보이죠. 외로워야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바쁘면요. 모든 문제는 바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뭐 공격적이냐? 왜 이렇게 분노하냐? 저도 이제 버럭버럭하는 성격이 있어서 왜 그러고 사냐? 바쁘면 그래, 바쁘면. 그렇죠. 네. 과부하죠, 그게. 과부하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쁜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안 바쁜 가운데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일단은 자기에게 시간을 좀 줘라. 예.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인다. 보여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찾게도 되더라. 그렇죠. 예. 예. 중년 남자에게 던지는 말.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간단한 것 같아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내친 김에 말이죠. 이제 외로워야 된다. 이 명제를 또 들고 오신 건데 스스로가 외로워 보신 후에 그 전에 외쳤던 얘기들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 재미있는 것을 하고 살아라. 그렇죠.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까? 물론이죠.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재미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재미의 정의가 뭡니까? 재미는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재미라고 그러면 무슨 뭐 여행 가고 뭐 폭탄주 마시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이걸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정말 삶의 재미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공부할 거냐? 어떤 공부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플로우 이론이라고 심리학에서 가장 간단한 이론인데 사람이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걸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있고요. 대상 과제가 있어요. 이 실력과 과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쭉 발전하는 게 이게 플로우 곡선이라고 그래요. 실력이 늘어나는데 과제가 약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실력은 안 되는데 과제가 세면 불안해져요. 그렇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러면
대안적인 방법을 못 찾느냐? 이 발전하는 이 곡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곡선은 공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남의 돈 따먹으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드는 아웃풋이 시간이 갈수록 발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즐거운 놀이는 공부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게 좋아하는 재미고. 것. 예. 그리고 조금씩 도전 과제를 부여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성취해 가면서 그렇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 습득해 가는 것. 그렇죠. 그게 진짜 재미다. 그렇죠. 그러면 삶의 내용이 틀려지죠.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논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것을 그게 보는 노는 거예요. 거다. 그죠. 공부하는 시간 말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죠. 공부와 노는 게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카메라를 좋아해요. 그러면 카메라 찍고 카메라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노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둘 다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공부, 그 스쿨, 학교에서 공부한다, 스쿨, 뭐 독일말로 슐레, 이것이 어원이 스콜레예요. 스콜레라는 게 뭐냐면 잘 논다는 뜻이에요. 여가를 잘 즐긴다. 자기의 빈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즐긴다. 교양을 쌓는다. 이런 뜻이 원래 학교의 어원이에요. 원래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스어. 네. 그래서 학교는 원래 잘 노는 것,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잘 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돈 따먹는 거 가르쳐 주는 이걸 받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외된 인생, 소외된 삶이라는 게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살고 사는 삶이 이게 어긋났을 때 네. 스스로 자기 소외 경험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는 뭐 다 통하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놀듯이 그렇죠. 재미있게 예, 습득하고 그렇죠. 조금씩 또 실력이 늘어나고 예, 그렇게 제일 인생의 행복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빠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내 얘기를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다. 외로운 건 뭐냐면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외로워. 노인이 되면 왜 외롭냐?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는 이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돈 많이 벌면 밥 사주면서 얘기 들어줘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이 50 먹어서도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말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걸 익혀야 새로운 말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다, 사람이 품격이 있다,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풍요롭다라는 의미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돈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요. 예. 사실은 저도 되게 앞이 캄캄했죠. 근데 일단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돈 벌려고 내가 쫓아가려면 오히려 사기치는 짓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내가 교수하는 것도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행위였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돈이 벌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또 좀 더 있으면 일본 화가로 그림도 파실 거고 뭐 이미 내 그림 사겠다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또 성인 변태 만화로 또 그거는 블루오션에 또 그건 엄청난 거죠, 뭐. 그냥 예. 혼자 막 즐거워하시네. 그 상상만 하시네. 예, 아니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착각하지 마요. 새로운 거 못 만들어내. 그런 거 없어요. 다 있는 거,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자기 하던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 하던 이런 거 좀 내려놓을 줄 알아라.
그리고 자기를 외롭게 해라. 자기 문제를 알고 고민해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인다. 네.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몰두하라. 그렇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고 네. 그 콘텐츠는 나에게 제2, 제3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10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이거는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처음 만든 건데요. 예. 그런데 이토록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연금 걱정만 하면서 살 수가 있냐 이거죠. 네. 먹고 살면 나머지 3, 40년을 잘 살 수 있냐 이거죠. 저는 뭐 우연히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겁이 많고 비겁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겁이 많아서 확 집어 던진 거지 뭐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주 정말 충동적이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진짜 길이더라. 그거 정말 잘한 거더라. 왜냐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들죠. 어디서 인터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의 모습을 집단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가 갖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피투성,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피투성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피투성이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주 괴로워. 다 불안해요. 예. 그래서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것도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해소해 보려고. 관계에서 해소가 안 되죠.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압축 성장이 가져온 폐해예요. 예. 우리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서도 13년 유학하고 살았고 지금 일본 가서도 지금 3년 살았고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제가 바깥에 살았는데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너무 빠르죠. 짧은 기간에 예. 특히 IT 같은 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의 IT 수준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들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하냐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요. 이미 실력 차이가 네. 어마어마해요. 모든 정보 속도라든지. 그래서 저는 먼 훗날 한국의 그 근대화의 역사는 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수준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빨리 발전한 만큼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 이게.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 탄성에 대해서 바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져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면 불안해져요. 이 행복을 뺏길까봐. 예. 재미있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왜 사냐 말이죠. 우리가 왜 사냐. 행복하고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냐 말이죠. 멈출 줄 몰라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속도감에 지금까지 다 됐는데 이제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IMF 이후. 최근 들어서 무슨 배가 가라앉고 이런 거 자꾸 무너지고 자꾸 이런 거 생기는 이유가 이런 집단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왜 쌀 이제 혼자 사니까 제가 쌀을 사와서 이렇게 담잖아요. 그 쌀을 담을 때 흔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밑에를 채워야 밑에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흔들고 채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다 개인들한테 또 다 남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죠. 이 집단적 불안감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개심, 분노,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하고 적을 만들어야 안심하고 그렇죠. 적을 만들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왠지 내 편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자꾸 편 만들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편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 불안이 한국 사회를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연히도 제가 이런 식의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본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 자주 씁니다만은 옛날 인디언들이 하던 속담 중에 멋있는 말 있잖아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말이 지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딱 서서 한참 있는데요. 인디언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왔을까봐 그래. 좋은 좀 것 같아요. 기다린다. 예, 맞아요. 뭐 이런 거 말이죠. 맞아요. 그냥 막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잠깐씩 내가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어, 생각해 보는 거. 네. 지금 굉장히 멋있는 멘트. 인디 아니야, 뭐. 목욕탕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리세요?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못 쫓아오는 거.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어려운 네. 그런 속도. 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쁜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정말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약속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의외로 안 해도 되는 게 많더란 말이죠. 그렇죠. 예, 저도 이거 다 버려놓으면 뭐 교수 그만두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 혼자 있어도 대한민국에 아무 일 안 일어나. 난 내가 없으면 한국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없어도 멀쩡해요.